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요. 작년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0조 4,4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완전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직전 분기인 1분기 실적과 비교해봐도 6조 6,900억 원에서 31.2%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크게 줄었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하락하면서 이거 실적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분기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애초에 증권사 컨센서스가 6조 1,833억 원이었거든요. 이것보다 한 30% 정도 줄어든 수준으로 발표가 났어요. 1조 5천억 이상 낮은 수치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실적 발표 내용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려우시죠? 이런 분석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줄어든 배경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DS 부문, 반도체 부문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아니면 팔리지 않아서 뭔가 손실이 난 듯한 회계 처리가 났다는 거죠. 당장 손실이 난 건 아니지만 지금 나가야 될 게 안 나갔기 때문에 일단 충당금을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또는 이게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손실 처리를 미리 약간 회계상으로만 해놓자 라는 느낌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장부 가치를 실제 시세 수준으로 낮춰서 반영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이거 안 팔린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있는 재고를 가격보다 좀 낮춰서 그 낮춘 만큼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마이너스로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11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에서 1조에서 1조 5천억 대규모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 이 재고자산 때문에 손실이 났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영업이익이 작게 잡혔을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것도 몇천억 수준이 아니라 1조에서 1조 5천억 규모라는 거예요. 해당 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 HBM이더라고요. HBM, 지금 부족해서 오히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왜 삼성전자는 HBM이 남아 돌까요? 이게 고객사 인증 지연 등으로 출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고가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객사 인증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1조에서 1조 5천억 규모로 받을 만한 거는 딱 엔비디아밖에 없죠. 엔비디아 인증이 지연돼가지고 엔비디아로 납품을 못하고 재고가 쌓였구나.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엔비디아가 주문도 안 했는데, 엔비디아가 주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했으면서 왜 재고가 쌓인 거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말부터 HBM3 12단 생산량을 크게 늘렸어요. 확실하게 늘렸다는 거죠. 근데 늘렸다는 게 누가 주문했거나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확정지어서 늘린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의 품질 테스트 일정이 6월경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한 거죠. 어느 정도 전망한 겁니다. 그때쯤 되면 엔비디아에 납품하겠지. 그래서 미리 생산량 늘리고 재고를 선제적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야, 어차피 6월이면 다 나갈 거야. 야, 지금부터 생산량 늘려. 이렇게 한 건데 올해 2분기 HBM3 12단 생산량이 약 월 평균 7만에서 8만 장 규모로 추산됐는데 이게 2분기 말쯤 가니까
통과 안 되겠는데? 통과 늦어지겠는데? 하면서 3만, 4만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7, 8만 수준으로 뽑아내다가 2분기 말쯤 돼서 야, 이거 통과 못하겠다 싶으니까 바로 절반으로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6월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최소 9월에 테스트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마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 시기 동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던 HBM이 이제 재고 충당금으로 남게 됐다는 거죠.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해서 생산해 놓은 게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재고 충당금이 그냥 말 그대로 손실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 손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냐, 이게 메인이거든요. 삼성전자의 HBM 선행 생산 계획, 아까 얘기했지만 미리 엔비디아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생산을 했고, 품질 인증 결과 전에 웨이퍼 선투입 결정이 일부 재고 부담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좀 생산량을 늘린 게 재고 부담이 생긴 거고,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의욕적 생산 계획에 따라 그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엔비디아가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니까 사실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의욕적으로 품질 테스트를 하고 의욕적으로 생산도 늘리고 했던 겁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올해에는 부진 재고 이런 것처럼 후행적 비용이 1조에서 1조 5천억 일부 인식이 된 거고, 엔비디아에서 인증받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생산량을 늘렸는데 생각보다 늦어져서 재고자산 충당금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충당금 설정된 게 손실로 마감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에 비용으로 처리된 충당금이 향후에 다시 인증돼서 판매가 되거나 인증돼서 나가게 되면 다시 이거는 이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였던 게 나중에 추가로 플러스로 뒤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인증 통과되고 나서 서프라이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매를 2분기에 먼저 맞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품질 인증 받으면 나름 또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손실이지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앞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전부니까 왜 엔비디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 브로드컴과 HBM3 공급 추진을 하는 것도 있어요. 브로드컴에다가 이제 우리같이 아식이라고 하죠. 맞춤형 반도체에다가 HBM 좀 넣어볼까 하는 거죠. 양사가 논의한 공급량은 용량 기준으로 10억 기가 초중반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양산 시기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쯤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와 좀 손을 잡는 분위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또 아마존 웹 서비스와 HBM3 12단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평택 캠퍼스에 실사도 오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자, 올해 HBM 총 공급량을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80억에서 한 90억 기가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브로드컴이랑 아마존이랑도 지금 손을 잡을까 말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꼭 엔비디아랑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근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꼭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납품하더라도 사실 엔비디아만한 데가 없어요. 엔비디아만큼 긍정적인 곳이 없습니다. AMD가 최근 발표한 MI350 시리즈 GPU에 사용되는 12단 HBM3 메모리 일부를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이렇게 열심히 공급받으면 엔비디아 없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삼성이 일부 공급한 AMD 인스팅트 가속기는 엔비디아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판매량도 적고 수익성 확보가 당연히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제일 많아야 되는 엔비디아를 놓쳐선 안 된다. 나머지 4-5개를 잡아야 엔비디아 한 개만 못하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GPU 판매로 작년 데이터 센터 매출 11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AMD의 인스팅트 가속기는 매출 126억 달러 중 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사실 아무리 뭉쳐봐야 엔비디아보다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보다 매출액이라든가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데 납품하더라도 결국엔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받아야 재고도 털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충당금 했던 거 수익으로 전환 싹 다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9월에라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으러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혹시 보셨나요? 유튜브 제목 밑에 더보기 눌러보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리고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연락받으실 연락처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신청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거 말고도 최근에 자사주도 삼성전자에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하면 또 충분히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자사주를 최근에 샀는데 이것도 끝났어요. 더 이상 살 게 없어요.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임직원 주식 보상을 목적으로 총 3조 9,119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취득한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올해 얼마 정도 하겠다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취득을 하는 겁니다. 매입하는 3조 9천억 자사주 중 2조 8,119억 원은 주주가치 제고, 그러니까 소각하겠죠. 1조 1천억은 임직원 상여 지급 아니면 주식 기준 보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이번에 어닝 쇼크 터지자마자 틀어막았죠. 중요한 게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년간 총 10조 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3조 9천억을 사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가 자사주 3조 9천억으로 추가 매입 방침 밝히면서 10조 매입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매입을 안 합니다. 10조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사주 카드도 끝났구나. 이젠 자사주로 틀어막는 것도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제 생각에 재벌 개혁은 아마 당장 올해 하겠다 아니면 좀 급하게 하겠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벌 개혁은 시간을 조금 두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 삼성생명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털어버릴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에서 사실 코스피 5천 본다 4천 본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자기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이 생명이 또 삼성전자를 이렇게 물려서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로 만든 건데요. 개편이 필요합니다. 깔끔하지는 않죠. 내가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이 나라 좀 주요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홍철호 정무수석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삼성생명의 사회이사입니다. 그런 출신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삼성의 임원들 그리고 추가로 다른 그룹사들의 주요 인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일단은 이 재벌가들과 좀 친하게 초반에는 지내겠다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재벌 개혁이 단기간에 상법 개정하듯이 후루룩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인사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앞세우면서 재벌 개혁 이슈는 후순위로 안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좀 단기간에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간에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에 대해 결론을 좀 내보자면요. 삼성전자는 결국 하반기 싸움이에요. 2분기 완전 어떻게 보면 망가뜨렸잖아요. 2분기 망가뜨린 이거를 어떻게 엔비디아와 품질 테스트에서 어떻게 이걸 다시 메꿔놓느냐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 엔비디아 승인을 기대하고 만들어 놓은 HBM 재고평가 충당금이 이게 이제 반영돼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죠. 결국 엔비디아의 품질 승인만 받으면 수익으로 다시 인식받을 회계 처리입니다. 충당금을 다시 매출로 수익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승인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승인되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사주 매수 카드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HBM과 그 다음에 이제 IM 사업부, 스마트폰이 좀 잘 팔리는 정면 승부만 남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두 개에서 좀 잘 돼야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재벌 개혁도 좀 문제였는데 미뤄질 것 같고 상반기보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엔비디아 품질 인증과 함께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보다도 조금 한번 흔들리더라도 하반기가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지금 구간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하반기에 다시 좀 추세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하반기 엔비디아 품질 인증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럼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HBM을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충당금이 쌓인 거고 결론은 뭐예요? 이거 팔면 다시 수익이 되는 거예요. 팔면 다시 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품질 인증 받고 다시 팔면 아마 충분히 하반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흔들리더라도 하반기 흐름 보면서 같이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